생리공학과 2014-1463 함진경입니다. 이제 수업 끝나고 삼촌 댁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번 10주차 때는 제3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D 프린터는 나온 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된 이제 제품인데, 요즘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가격은 많이 비싸겠지만, 네, 암튼 이제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3D 프린터란 2D 프린트가 활자나 그림을 인쇄하듯이 이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의 입체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말합니다. 일단은 3D 프린터 이거 이제 과제를 하기 전에는 3D 프린터가 내가 원하는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진짜 몇 년 전, 한 4, 5년 전에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건물 만드는 3D 프린터예요. 일단 도면을 설계를 하면 네,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한 엔지니어가 만든 건데요. 이동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630평 면적의 시멘트를 분사해서 건설을 하는 거고요. 설치 후, 이거는 이제 이동이 간편하기 때문에 설치 후에 30분 만에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 없고 인력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발명품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건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나이키 깔창인데요. 이거는 아디다스가 사실 먼저 했대요. 근데 나이키가 이제 경쟁사다 보니까 나이키에서도 따라서 하게 되었대요. 그 자신의 발 모양에 맞춰서 그걸 3D 프린터로 맞춰서 깔창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포엠 메디칼. 일단 이건데요. 처음에 네, 이거는 150가지 선택사항을 할 수 있고요. 벌써 사람들이 6,000건이나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뼈를 구성할 수 있는, 네, 이걸로 이제 뼈를 만든 거예요. 뼈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철물을 만든 거죠. 3D 프린터로. 네, 그리고 이건 프레쉬인데요. 인체 내에 형성되는 물질을 재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단백질, 뭐 뼈면 칼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인공 장기를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해요. 이제 원리는 지지막 속에 인공 장기가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인공 장기만 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의사가 인공 장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보이고요. 얘도 아까 포메디칼처럼 이제 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어떤 소녀가 이제
네, 자기 손을, 한쪽 손이 없는 소녀가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런 의수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앞면이 이제 파괴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쪽에 안화 쪽이랑 앞쪽. 네. 근데 그거를 이제 3D 프린터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 인상이 깊어서 이 사진은 퍼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치기공사한테는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뭐 굳이 왁스업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도면을 설계를 하면 그거를 이제 기계가 만들어 주잖아요. 이거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위기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사람의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기계니까. 그치만 단점으로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근데 이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저희한테 그런 장점은 만약에 내가 3D 프린터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많이 더 도움이 되겠죠. 회사에 들어가서나 뭐 기공소에서나 이런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가 되는 거죠. 단점으로는 이제 사람 일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그런 게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규어 산업인데요. 피규어 산업인데, 이렇게 보면은 피규어를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근데 거의 다 요즘엔 3D로 많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제작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 뭐 게임에 열혈한 팬들은 그런 걸 직접 내 손 안에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세계 최초 3D 프린팅을 한 테아의 피규어. 그리고 또 3D를 뚝딱 만들어내는 3D 프린터. 피규어를 뚝딱 만들어내는. 그리고 심지어 100대의 카메라로 고객을 직접 촬영을 한 후에 고객과 똑같은 모양의 3D 프린터를 제작해 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음, 근데 좀 가격이 비싼 것 같죠? 그래도 내 모습을 이렇게 진짜로 내 모습을 이렇게 조그마한 내 손바닥 위에다가 이제 그 정도 크기로 만드는 건데 그러면은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간단한 원리예요. X축, Y축, 그리고 깊이 나타내는 Z축.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앞뒤를 나타내는 X축, 앞뒤를 나타내는 X축, 좌우를 나타내는 Y축, 깊, 아, 앞뒤를 나타내는 X축, 좌우를 나타내는 Y축, 깊이를 나타내는 Z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제작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는 원래 적층형, 저는 그렇게 점점 쌓아서 올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삭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삭형, 하나는 적측형입니다. 절삭형은 이제 동아리, 커다란 덩어리를 조각을 해서 형성을 하는 거고, 적측형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파우더나 플라스틱의 액체나 플라스틱 실을 정말 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0.8mm라고 했나? 그 정도에서 겹겹이 쌓아서 세밀하게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절삭형은 이제 조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형은 잘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안에 컵이나 뭐 항아리 뭐 이런 것처럼 안에를 이제 파야 되는 그런 거는 이제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도색 작업을 할 때 색깔도 입히잖아요. 요즘 3D 프린터는. 근데 안에까지 색깔을 입히기가 너무 이제 불편하다 이거죠. 아, 그리고 또 절삭형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뭐 여기는 빨강, 여기는 파랑 이렇게 해서 조각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적측형은 정말 이와 반대로 이제 겹겹이 쌓아서 형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 복잡해도 그 모양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나노블럭도 약간 비슷한 원리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것도 이제 점점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알록달록한 거를 하기가 설정하기가 쉽죠. 왜냐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부터 빨간색 파우더가 나와라 이렇게 나오게 설정을 하면 그때 그 부분만 이제 빨간색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게 이제 장점이고, 얘는 이제 뭐 안이 파여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장점, 단점이 그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영상을 볼게요. 이제 오바마는 3D 프린터가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의 제조 방법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죠. 많았다. 지점에서 고객의 기본이 오는데 그 기본이 한 개에서 두 개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두 개를 가지고 보청기를 수공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뭐 이제 커팅하거나 가공을 할 때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시 또 기본이 없으니까 또 기본을 또 고객 지점에 가서 떠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실패한 상태로 보청기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먼저 귀본을 이렇게 사용자의 떠서 귓본이 완성됐다. 이제 이 귓본을 가지고 3D 스캐너를 이용해 3D 프린터로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 것이다. 이 장치가 바로 사용자의 귓본을 3D 모델로 3D 프린터로 구현해줄 만들어주는 3D 스캐너다. 겁니다. 이 3D 스캐너는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네. 스캔한 값을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전달해주기 보니까 때문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3D 디자인의 프린터가 이렇게 어려움을 일상생활에서 해소시켜준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 안에 스캐닝 기능까지 갖춘 3D 프린터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제 귓본의 모양을 스캔한 데이터가 3D 모델링 프로그램에 입력되면 조금 더 세밀한 모델링 작업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계산으로 수치화하는 작업을 통해 사용자의 귓속을 이렇게 고려하여 하면 저희 개인별 기공이나 브레이크 모양에 맞춘 마찬가지라고 제품을 생각을 디자인할 해요. 수 있게 된다. 보청기랑 저희가 만드는 뭐 크라운이나 브릿지, 뭐 국소, 이로써 국소리지. 불편한 근데 이런 게 착용감이나 다 폐쇄감, 세밀하게 할 수 귓속 있어서 습기로 사람이 인한 만드는 염증 유발 등 것보다 아무래도 일반 더 보청기에서 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적되었던 싶어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보청기를 만들면서 외관을 만들면서 그 고객의 귀를 보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보청기에 이제 피부에 닿는 부분이 뭐 수치화시킬 수 있습니다. 0.1mm가 고객의 귀에 닿는다. 0.2mm가 고객의 귀에 닿는다.
0.2mm가 고객의 귀에 닿지 않는다. 이런 거를 수치화시켜서 보청기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최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 부위가 닿으면 안 아픈지 어디 부위가 닿으면 아픈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모델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프린터에서 보청기 외관을 출력해 보았다. 네, 이제 보청기 외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보청기 외관을 한 번에 50개까지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이 3D 프린터로 보청기 외관 50개를 출력해내는 시간은 고작 2시간. 수작업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절약되었다. 이렇게 출력된 보청기 외관에 앰프와 마이크, 리시버 등의 기계적 장치를 결합한 뒤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11가지 분목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하나의 똑똑한 맞춤형 보청기가 완성된다. 보청기가 프린터는 안타깝게도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도구로 심지어 사용될 우려가 총까지 있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 실제 총과 똑같은 복제품이 만들어졌고 시험 사격까지 완료된 것이다. 심지어 그리고 이 부품의 도면이 이제 근데 좀 악용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 위험한 총 같은 게 원래는 소지를 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잖아. 미국에는 허용되는 곳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일생활에 너무나 큰 이득을 주지만, 바로 합신 출력물도 있다. 여기 보면은 다 이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정교한 출력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3D 프린팅의 핵심인 모델링이 잘 되었기 때문이다. 모델링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각 파츠를 하나하나 뽑았을 때 그 톱니와 톱니 사이가 잘 맞물려야 되고 이것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이렇게 풀리지 않게 힘을 줘도 풀리지 않게 딱 들어맞게 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드웨어인 3D 프린터 그 자체에 주목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물체를 잘 출력해내는가의 여부가 달린 모델링, 즉 소프트웨어다. 그렇다면 3D 프린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모델링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위탁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제3의 산업혁명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창업을 강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3D 프린팅 또 그 관련 기술분과 관련한 연결이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기술 관련 부분과 관련 정책과 창업 정책이 융합되는 이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3D 프린터가 견인하고 있는 엄청난 새로운 산업군들이 그 뒤에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맨 앞에 서 있는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3D 프린터의 전망에도 이제 해당하는 말을 이분이 하고 계신데요. 이 전망은 제가 생각하는 전망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격자 우대. 이제 교수님이 이런 과제를 내주시는 이유가 그래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고 있어라 라고 하시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공만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 그런 과학 기술을 같이 도모를 했을 때 더 좋은 기공 장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D 프린터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나중에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기공소나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사나 기공소에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더 우대를 해주겠죠. 그리고 기업 양성, 아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3D 프린터를 사는 사람은 제 생각에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아닌데 일단 돈이 된다면 사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큰 금액을 주고 사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3D 프린터로 물건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그런 회사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여가 아니라 3D 프린트를 이제 주문을 받아서 그걸 제작을 해주는 그런 기업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물론 기공소나 뭐 이제 회사에서 바로 이제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주문 제작을 맡기는 거죠. 뭐 이게 이 환자 이제 이게 환자 이제 치아 견본인데 여기서 이제 뭐 내가 이제 도안을 줄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치아 모형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네,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런 회사가 이제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또 3D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이제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 4D 프린터인데요. 4D는 저도 이제 이걸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인쇄 물건이 스스로 변형을 시킬 수 있고 스스로 조립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3D는 이제 뭐 만들면 제가 만약에 뭐 총을 만들었어요. 총을 만들면 총의 뭐 부품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반면에 4D 프린터는 처음부터 조립이 되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손이 더 덜 가고 거기서 오는 뭐 변형이나 파절 같은 걸 막을 수 있지 않을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3D 프린터와의 차이점은 스마트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제3의 산업혁명인 3D 프린터 발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들어 날씨가 쌀쌀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